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연금 실태에 대해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연금 제도가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겉으로는 존재한다고 하지만 북한 시니어들의 삶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가족연금 등 여러 형태의 제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연금 제도와는 크게 다르며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 안전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말하는 연금 제도의 틀을 살펴보면 근속 연수, 직장 종류, 직무 등급, 기술 수준, 직위 등을 기준으로 연금 액수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남성은 보통 60세, 여성은 55세 전후의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지만 이 나이 기준 역시 지역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연금 자체가 실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실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북한 주민들이 받는 연금액은 매우 낮습니다. 시장 기준으로 환산하면 몇 달러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이 장마당에서 최소한의 식료품을 구매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북한 내부 증언들에 따르면 연금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같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연금만 가지고는 쌀 한 포대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그 금액의 실질 가치는 극히 제한적이며 시간 흐름에 따라 가치가 더 떨어지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연금 지급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재정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어지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됩니다. 특히 배급이 불안정할 때 연금 지급도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노년층에게 직접적인 생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경제 구조가 지속적으로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연금 제도가 현실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장마당 물가는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데 연금액은 사실상 고정돼 있어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연금의 실질 가치는 계속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장마당에서 쌀 1kg 가격이 몇 배로 오르는 동안 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금액으로는 기본 생필품조차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년층은 연금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즉, 연금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의미 없는 제도적 장식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연금 제도의 한계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연금이 아닌 장사, 가족 부양, 외부 송금 등의 의존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금은 그저 형식적인 국가 제도의 상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공식 매체를 통해 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당이 노동계급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반복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크게 다릅니다. 연금은 제도로만 존재할 뿐 실제 생활 안정성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연금은 존재하되 기능하지 않는 제도적 틀이라는 점이
1막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브리핑에서는 연금 제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북한에서 노년층이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1막에서 언급했듯 북한의 연금은 존재하지만 실질적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연금을 대신해 시니어들은 어떤 경로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북한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노년층의 장마당 경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한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장마당에서 소규모 생계형 장사에 뛰어드는 노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만든 식료품이나 기본 생활용품 등을 작은 상자에 담아 판매하거나 고정된 판매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장마당 주변 도로에서 이동식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형 장사는 북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노년층이 취급하는 품목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한 소량의 식품, 건조식품, 생활잡화 등이며 그 수익은 비록 크지 않더라도 연금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생활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 구조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오랜 전통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젊은 층 역시 생활이 여유롭지 못해 부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은 과거와 달리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 층이 부모에게 일정 부분 생활비를 제공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부모가 장사로 번 돈을 자녀의 생활비에 보태는 역전 현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연금이 본래 수행해야 할 노후 보장 기능이 사라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중국 송금을 통한 생계 유지 사례입니다.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있는 가정에서는 일정 금액을 송금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부 지원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이 현실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송금이 노년층 생계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는 노년층 중 상당수가 연금보다 송금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 방식에도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마당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물가는 계절 변화나 정책 변화에 따라 급격히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쌀, 옥수수, 기름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할 경우 연금은 아무런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적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일부 노년층의 경우 장사 수익이 줄거나 날씨 때문에 장사 활동이 어려워지면 생활이 곧바로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장사 활동 자체가 제한돼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증언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의 부족 역시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북한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병원비나 약값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약 한 봉지도 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크며 이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통증이나 질병을 스스로 감당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필수 의약품조차 장마당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는 현실은 노년층의 생존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노년층은 연금 제도의 한계를 스스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장마당 의존, 가족 부양 변화, 외부 송금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고 작은 변수에도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으로 이막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 브리핑에서는 북한 시니어들이 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 현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선 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연금은 존재하되 실질적 가치가 매우 낮아 노년층은 장마당과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한 생계 해결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위험과 충돌을 수반하며 시니어들의 일상은 지속적인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문제는 장마당 단속과의 갈등입니다. 북한 당국은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척결한다는 명목 아래 장마당 주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년층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종류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노년층은 정보 접근성이 낮아 새 규정이나 변경 사항을 빠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단속반과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물건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생계 기반을 흔들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정신적 부담까지 가중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반과의 충돌로 노년층이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증언도 보고되고 있어 시니어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갈등 요인은 세대 간의 인식 차이입니다. 북한의 경제 구조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젊은 층은 장마당 경제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비공식 노동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시니어들은 과거 배급제 중심의 사회 체계에 익숙해 시장 중심의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위험한 단속 상황을 걱정하며 부모의 장마당 활동을 말리는 반면 부모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쌓여 대화가 단절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노년층이 자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사에 나섰다가 위험한 상황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갈등 요소는 건강 문제입니다. 노년층 상당수는 근골격계 통증, 만성질환, 시력 저하 등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연금으로는 약값이나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장마당 활동은 장시간 서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일이 많아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시니어들은 소득이 없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이어가고, 이는 결국 신체적 부담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구성원은 노년층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생계활동 축소를 권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노년층은 건강 문제로 장사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생계를 위해 돌아오는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니어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규제의 변화 역시 노년층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입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 특정 품목 판매를 제한하거나 시장 거래 규칙을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지 않는 지역일수록 혼란을 가중시키며, 특히 시니어들은 변경된 규정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단속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시장 규모나 판매 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노년층의 소규모 생계형 장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면 바로 생계가 흔들리는 환경은 시니어들에게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의 안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은 이러한 모든 갈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충분했다면 노년층이 위험한 시장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었겠지만, 현재의 연금 수준은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노년층은 단속 위험, 건강 문제, 세대 갈등, 경제 압박 등 여러 요인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적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북한 사회 구조 전반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노년층이 겪는 지역 간 격차 문제입니다. 북한은 지역별 경제 격차가 뚜렷해 도시 중심부와 지방, 국경 지역과 내륙 지역 간의 생활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지역 격차는 연금의 실질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평양과 같은 중심 도시에서는 장마당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연금의 체감 가치는 더욱 떨어지는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물가가 낮더라도 품목 공급이 불안정해 시니어들이 원하는 물건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농사와 연계된 생계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료나 농기구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규모 자급 형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연금과 시장 활동이 결합된 현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시니어들의 생존 전략이 지역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이 정보 접근에서 느끼는 한계도 중요한 갈등 요인입니다. 북한에서는 공식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주민들은 주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생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시니어들은 새로운 규정이나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워 의도치 않게 규정을 어기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거래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 혹은 장마당 내 자리 배치 규칙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노년층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생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생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노년층은 감정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연금이 충분했다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생계를 위한 반복적 노동으로 인해 노년층이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년층이 장사 실패나 건강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주변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고립이 심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시니어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연금을 대신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층적 갈등이 뒤엉켜 있는 구조입니다. 연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은 경제적 압박, 단속 위험, 건강 부담, 세대 갈등, 정보 부족, 지역 격차 등 다양한 문제와 맞물리며 노년층의 삶에 누적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 전문가들조차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 환경 개선, 의료 접근성 확대, 정보 전달 체계 보완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노년층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노년층이 겪는 불확실성입니다. 연금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니어들은 매일 새로운 변수를 마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날씨 변화로 장사 기회가 줄어들거나 시장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뀌거나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는 때마다 노년층은 다시 생계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불안정은 심리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연금 제도의 실질적 개선 없이는 시니어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개선이 더욱 시급함을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번째 브리핑에서는 북한 시니어들이 연금 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희망을 모으고 있으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요구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앞선 막들에서 확인했듯 연금은 존재하되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시니어들은 나름의 질서와 생존 방식을 만들어가며 최소한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핑에서는 바로 그 조용한 목소리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요구는 연금의 현실화입니다. 북한 시니어들은 연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부 증언에 따르면 노년층은 연금이 생활을 책임져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요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민 대화와 지역 단위 모임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연금액을 물가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시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니어들은 큰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 접근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연금의 부족과 맞물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약값 지원,
기초진단검사 무료화, 지역 병원의 약품 공급 안정화 등 매우 기본적인 조치를 바라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접근성 문제는 생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모아 어려운 시니어를 돕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목소리는 일상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는 거창한 복지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규정 변화나 단속 강화로 인한 돌발 상황을 최소화해달라는 현실적 요청입니다. 시니어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장 규정 때문에 늘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적어도 어떤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체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조용한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부족으로 인해 시니어들이 장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은 가족 내부의 긴장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공동체 차원의 지원 체계를 바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봉사 조직이 노년층의 장사 준비를 돕거나 이동을 도와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시니어들이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소박한 기대입니다. 노년층은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 연금이 제때 지급되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수준만 유지된다면 삶이 훨씬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불안과 고단함을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시니어들의 요구는 거창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회복해달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바람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외부로 공개적으로 표현되기 어렵지만 북한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축적되고 있는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 악화와 물가 변동성이 심해질수록 시니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연금 현실화 요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금이 조금만 나아져도 하루가 다르게 편해질 것이라는 말이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층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과 의료 문제가 얽히면서 시니어들은 생계 불안 외에도 건강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앉거나 서서 물건을 파는 일은 노년층에게 큰 신체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 질환, 시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필요한 약품도 장마당에서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치료를 미루거나 통증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생계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의료 체계의 최소한의 안정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간 격차 역시 시니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평양과 주요 도시에서는 그래도 일정한 의료 자원과 시장 접근성이 유지되지만 지방과 농촌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생필품 확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연금이 아무리 지급되더라도 실질적 구매력이 크게 떨어져 시니어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거나
제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기관을 찾아 항의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는 연금 제도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시니어들에게 추가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보 전달의 불균형입니다. 시장 규정이나 연금 지급 일정, 지역 의료 지원 등과 같은 생활 정보는 대부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노년층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기 어렵습니다. 시니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 정보를 파악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최근에는 장마당 내 규정 변경이 갑자기 공지되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노년층이 변경된 규칙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은 시니어들의 생계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봉사 조직이나 주민 단위 지원 체계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일정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년층을 돕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시니어들이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시니어 삶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연금 제도의 부족함을 보완할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북한 시니어들이 바라는 것은 복잡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가 최소한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연금이 물가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시장 규정이 예측 가능하며 의료 접근성이 조금만 나아져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조용히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 노년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니어들의 목소리는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절실함은 북한 사회 전반에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북한의 노년층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니어들의 요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그 절실함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지급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시니어들의 생계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 사회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연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주민 생활 안정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북한 시니어들의 조용한 요구는 현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북한 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현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4개의 브리핑을 통해 확인했듯 북한의 연금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노후를 지탱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부족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시니어들은 연금 외의 생계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연금의 금액과 지급 방식은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당 중심 경제가 굳어진 상황에서도 연금은 변동이 없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금의 실질 가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은 연금을 보조적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상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 유지에는 장사비, 공식 노동가족 의존 등 추가적 수단이 필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시니어들은 단속 위험, 건강 부담, 정보 부족, 지역 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난을 넘어 사회적 불안 요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니어들의 생계 불안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시장 규정 혼선, 장마당 의존도 증가는 모두 연금 제도의 한계가 만들어낸 연쇄적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시니어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기본 제도의 최소한의 안정입니다. 연금이 제때 지급되고 최소한의 생필품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며 시장 규정이 예측 가능해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부분이 안정될 것이라는 점을 대부분의 노년층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요구들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연금 제도는 존재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제도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시니어들은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필요성이 사회 저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 연금 실태에 관한 특집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북한에서 흘러온 듯한 이 사연,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이 다음 실화 기반의 창작물로 돌아옵니다.